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문법 977제 단어 형성, 형태소와 파생어, 합성어와 관련된 파트 145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합성어가 각 유형에 맞게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형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관계에 따라 세 가지. 그래서 대등, 수식을 우리가 종속 합성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융합 합성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형식적인 결합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앞에서 많이 봤었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등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 얘처럼 여닫다처럼 열고 닫다, 여는 거랑 닫는 거랑 둘 다 있는 것이죠. 열고 닫다나 닫고 열다나 상관이 없죠. 이럴 때 우리가 대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A가 있어야 되겠죠. 자, B 볼게요. 시험이 내일 모레 눈앞에 다가왔다. 눈앞에 진짜 의미라면, 이게 대등의 의미라면 이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B의 문장에서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 뜻이니까 얘는 이제 새로운 의미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디귿에는 B. 자, 보세요. 기억에서 A 이렇게 있잖아. 근데 다 있는 게 이제 디귿에서는 B 다 있잖아. 그래서 B가 좀 헷갈렸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문제 풀이할 때. C 볼게요.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제 오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제 오늘 이틀 만의 일인가요?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이 아주 최근 요 며칠 사이의 일이 아니다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아주 최근이요. 아주 최근. 그리고 요 며칠 사이라는 새로운 의미니까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 중에서 C니까 정답은 이제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D 볼게요. 집 안팎이다. 이건 진짜 안과 밖이에요. 밖과 안이든 안과 밖이든 상관없죠? 기억입니다. D. 여기 D를 볼 필요 없었겠죠? 물걸레. 걸레인데 물로 짠 걸레니까 이거는 종속이 되겠습니다. 수식 되겠습니다. 니은. 왜냐하면 물걸레는 물로 짠 걸레니까, 물을 묻힌 걸레니까 이걸 대등으로 본다면 걸레와 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걸레만 있는 것이니까요. 걸레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이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에 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F, G는 볼 것도 없이 정답이 1번이라고 확정 지어야 되겠고요. 잠옷은 잘 때 입는 옷이잖아요. 옷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속, 니은. G는요, 눈송인데, 굵은 눈송이가 다 날리고 있다. 눈과 눈송이는 요것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꽃송이, 눈송이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눈송이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송이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수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1번. 146번 볼게요. 보기에 A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이걸 보니까 힘쓰다는 우리가 힘을 쓰다 해가지고 어근이고 합성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 서술어여가지고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근은 네모라고 했네요. 선생님은 세모라고 했는데 고는 이제 어미니까 어미를 세모라고 했네.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이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봐도 여닫히고 있다. 이거는 열고 닫다에 히라는 접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고는 이제 어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접사는 여기서는
접사는 이응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응으로 할게요. 이응으로 바꿀게요. 열은 이제 어근이니까 열다. 닷도 닿다니까 어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음 이응 세모. 어미가 이제 세모니까 이 책에 따르면 여기 이 문제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번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치솟다는 접사이고 솥이 어근이고 아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간 되겠죠? 먹이다 할 때는 우리가 먹이 어근이고 이가 우리가 무엇을 먹이다 해서 여기가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사동 전미사이고 여기까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먹이고는 고는 이제 어미가 되겠습니다. 147번 갈게요. 다음 중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은 파생어는 잘 알고 있지만 어근 실지름이 어근 하나에 접사가 앞이나 뒤에 붙는 것이고 따로따로 붙기도 하지만 헛발질 같은 경우는 두 개도 앞에 접두사 뒤에 전미사가 결합하기도 하죠. 1번에 멋있다는 멋이라는 명사에 있다라는 여기서 있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가 결합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겠죠? 파생어 아닙니다. 헛돌다. 쓸데없이 제대로 잘 안 도는 거예요.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 헛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파생어는 2번 되겠고요. 3번에 기죽다는 여러분 단일어일까요? 합성어일까요? 답은 2번이라 그랬으니까 기죽다, 기가 죽다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기죽은 표정이다, 이제 뭐가 이제 뭐랄까 좀 풀죽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가 명사니까 여기서는 기가 하니까 주어이고 죽다가 서술어. 그럼 우리가 합성어에는 그 종류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 중에 체언과 명사와 용언이 결합한 문장의 어순 따지는 그런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요. 어근 이렇게 어간어미 되겠습니다. 그만두다의 그만은 부사여서 용언 두다를 수식해주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값 비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값이라는 조사, 이라고 조사 있고 가라는 조사 생략 가능하죠. 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주어 서술어 구성의 통사적 합성어. 어근은 값하고 비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48번 보겠습니다. 합성어가 아닌 것은 뭐 단일어이거나 파생어 고르면 되겠네요. 금목걸이는 금으로 만든 목걸이의 의미니까 합성어가 맞죠? 목걸이는 또 이제 목에 거는 것, 거는은 걸다는 이제 걸 플러스 이여가지고 어근의 전미사, 파생어 걸이, 어근 명사 목, 그래서 이제 합성어가 되겠고요. 군밤은요, 이게 구운 밤이잖아. 굽다가 있잖아. 그래서 군밤, 여기 물론 여기 어미 니은이 있긴 있어요. 합성어죠. 비웃음은요, 비웃음은 비 플러스 웃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 플러스 웃음에 코웃음은 있어요. 코웃음은 합성어예요. 코가 명사고 웃음이 명사니까요. 물론 웃음은 웃하고 이어가지고 음이 접사여서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파생어가 하나의 어근이 되어서 어근 코와 결합한 합성어라면 얘는 같은 웃음이 들어갔지만 얘처럼 얘가 이제 비 플러스 웃음이라고 할 때 이 비가 비꼬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러면 비꼬까지 와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 국어원에서 그냥 얘는 비웃다 플러스 해가지고 용을 어간에 이라는 접사 결합한 파생어 처리를 합니다. 비웃다가 하나의 어근이 되겠습니다. 웃만 따로 떼고 비를 접사로 볼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파생어니까. 작은아버지는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하나로 붙어 있죠. 이거는 아버지의 남자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합성어이죠. 그래서 정말로 키가 작은 합성어, 키가 작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융합 합성어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작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결합하고 아버지란 명사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도 되겠네요. 합성어입니다. 다시 없다. 다시 간다. 다시 이거 하면 요거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라서 부사의 용언 어간 해가지고 부사가 용언 꾸며주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답 3번 149번 보겠습니다. 이제 합성어 종류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나오네요.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우리 그거 어순과 어법에 맞지 않게끔 결합한 거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앉은 키는 용언의 어간에 전성어미 그래가지고 키를 꾸며주는 것. 그러니까 통사적이죠. 큰 절도 크 플러스 니은 플러스 절 이어서 어근.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 전성어미 니은.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죠. 불돔은 우리 생선 중에서 붉은 돔을 말하는 거예요. 도미 같은 거. 그래서 붉다에 은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결합해서 비통. 접칼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칼이어서 접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는이라는 전성어미 있어야 되는데 없이 바로 명사 칼과 결합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형 많이 배웠죠? 많이 익히시면 좋겠어요. 빛나다는요, 빛이 나다예요. 빛이 나다에서 앞에서 어디서 공부했더라? 어디서 공부했더라? 여기 값 비싸다, 값이 비싸다, 죽다 이런 것처럼 빛이 나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여가지고 조사 이 생략 가능한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못하다, 못이 부사고요. 하다가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고요. 입다, 갈다, 입다 용언의 어간에 연결음이 아가 있고 또 다른 용언을 결합했으니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온몸의 온은 관형사예요. 온 세상 뭐 이런 식으로 몸 명사니까 관형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 자연스러운 국어 어법이기 때문에 통사적이 되겠고요. 굶주리다가 답이 되겠네요. 비통사적입니다. 왜냐하면 굶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고라는 연결어미가 와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안 오고 형태도 분석하자면 굶고 줄이다 이렇게 제대로 구석이 맞춰져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없이 됐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고요. 우리 이런 것들이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높으르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만 더 들자면 오르내리다도 그렇죠. 여기에 고가 연결어미 생략되었고 오르고 내리다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번 9번 했고 150번 볼게요. 보기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가 어근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단일어입니다. 그럼 단일어부터 먼저 볼까요? 얘가 단일어라면 첫사랑은 이게 조심하세요. 접사 아닙니다. 관형사 어근이에요. 합성어죠. 하늘 단일어입니다. 군소리 접사 소리 파생어입니다. 우리 알죠? 146번에서는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우리 허니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근은 어근이니까 동그라미고 접사니까 좀 날카롭잖아? 접사니까 이 세모 있잖아. 이렇게 표시했었죠. 어간어미는 슬래시에서 앞쪽이 용언의 어간 변하지 않는 것, 뒤쪽이 용언의 어미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었었지요. 그러면 먹이다는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이다여가지고 먹다에 하동전미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간어미 되고요. 바다가 단일어 맞죠?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아니다. 그럼 여기는 복합어죠?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이고 없으면 합성어죠? 그러면 그냥 다 갑시다. 근데 다 했네요. 이미 한 거잖아. 그러니까 파생어는 먹이다. 파생어죠. 그리고 합성어 첫사랑 합성어라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51번 갈까요? 네. 보기에 문자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문장에서 단어의 수와 단어의 수를 고르라는 거는 우리 국어에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이고요. 실질 형태소, 형태소 분석할 때 실질과 형식적인 형태소일 때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어는 품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철수는 명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거. 가는 조사입니다. 주격 조사죠. 보았다라는 서술어 동사에 본다니까의 주체가 되는 게 철수니까 뭘 봤다는 거잖아요. 책가방을 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주어가 있겠구나. 문장이 짜임에서 여러분, 철수가 책가방을 샀고 철수가 산 책가방을 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겠네요. 또 다른 주어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가는 사다라는 동사의 주조사인 건 맞아요. 문장이 짜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들은 관형절 생각하면 되겠죠? 보았다의 주어는 생략됐고 사다의 주어는 철수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다는 산다니까 동사이고 책가방이 한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명사고요. 을이 목적격 조사. 여기 단어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고요. 실질 형태소는 형태소 분석을 다 한번 해봅시다.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립인 걸 먼저 잡아라. 우리가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정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용언, 즉 조사 같은 경우,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조사는 치어는 결합하기 때문에 의존이고 동사의 어간과 어미, 형용사도 마찬가지겠죠? 어간, 어미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지. 형태소야. 그런데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지. 그럼 자립인 거를 고른다면 나머지는 금방 된다 그랬죠? 철수 명사라서 자립이고요. 가, 사, 니은 얘는 사 플러스 니은이거든. 어간, 어미. 책가방은 형태소니까 책하고 가방 따로따로 쪼개야 되겠죠. 자립, 가방도 자립입니다. 을하고 보, 앗, 다는 이거는 자립이 될 수 없어요. 어감, 어미라 그랬으니까 조사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단 자립은 다 실질이야. 실질 의미가 있지. 그런 다음에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도 실질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단어니까 용언도. 그럼 사가 사다 그러니까 실질이고 보았다의 보다도 보도 실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실질 형태소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52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네요. 철수와 영희는 책을 많이 읽는다. 문장은 하나죠. 마침표가 하나 있으니까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띄어쓰기 단위여서 철수와 영희는 책을 많이,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는 책을 많이 읽는다까지 세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음절 개수는 글자 하나하나의 글자 하나하나의 글자를 음절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개니까 맞고요. 형태소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좀 지우고 여기는 좀 위에다가 쓸게요. 철수와 명사조사, 명사조사, 명사조사. 많다에서 왔어요. 부사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부사인데 부사파대 전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만이 읽는다는 뭐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이렇게 해서 쪼갤 수 있고요. 자립은 아까도 봤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자립이니까 철수 명사니까 자립이고요. 와는 두사라서 안 되고 영희는 명사니까 자립이고 책도 자립이고 나머지는 자립이 없네요. 자립은 3개. 문법 형태소라는 말은 문법적인 의미이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를 말하면 되고요. 형식 형태소는
의존 중에서 어간을 뺀 것만 이제 실질 문법 형태소예요. 자, 의존 형태소 중에서 용언에 어간을 뺀, 즉 어미까지 포함시키면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와라는 조사, 는이라는 조사, 을 조사, 그리고 만은 의존이긴 하지만 실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라는 전미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집어넣으면 안 돼요. 는이라는 선어말어미, 다라는 어말어미니까 그 표시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래서 152번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53번 볼게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하나는 이제 같은 형태, 이게 을이 아니라 여러분 미안해요. 미음이에요. 하나는 어미로 쓰이고 명사처럼 쓰는 어미로 쓰이고, 하나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꿈, 뭐 웃음, 춤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문제 한 번 우리가 풀어봤던 기억이 나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 두 개의 형태가 형식 형태서로 같은데,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접미사이고 근데 하는 일이 명사처럼 되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야. 동사에서 꾸다에서 꿈이 되면 명사 파생 전미사야. 어떻게 하냐? 요 앞에 관형어를 붙여보고 수식해보고, 이게 이제 전성 어미라면 어디까지나 얘는 용언이라는 얘기고 소수성이 있어. 용언의 꿈을 받는 것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얘는 부사의 수식이 자연스러운 용언이기 때문에 꾸다에 붙은 미음은 어미가 되는 것인데, 명사처럼 조사가 붙을 수 있고 문장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얘는 이렇게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헷갈린다면 앞에 관형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새라는 관형사가 괜찮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이 좀 괜찮죠. 그래서 나는 멋지다에 니은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예요. 꿈을 멋지게 꿈하면 멋진이 관형어가 돼서 꿈을 꾸며주고, 멋지게가 이제 부사형 전성 어미거든요. 이게 꾸며주면 자연스럽다. 그래서 얘가 명사가 되고 얘는 꾸다라는 동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명사형이 되게 한다. 명사처럼 쓴다. 얘는 품사가 변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얘는 동사이지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수식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사니까 관형어가 올 수 있고요. 소수성이 없죠. 명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이죠.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례 분석해 볼게요. 그곳에 모인 사람은 큰 웃음을 웃었다. 보면 여러분 여기 웃음이 있고 잠이 있고 명사형 명사 파생 잡으면 되니까 잠이 있고 웃음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크는 크 플러스 니은 해가지고 용언의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큰 웃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 수식 받으면 얘는 큰이란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웃음의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관형어 수식 받는 거는 명사니까. 그래서 1번은 괜찮고요. 2번 앞에 있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꿈 춤 웃음 할 때 여기도 보면 잠잠이잖아. 앞에 뭐 관형어는 없어, 부사어도 없어. 만들면 돼. 영희는 깊은 잠을 깊게 잠으로써 하면은 깊게 잠이니까 자연스럽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참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형 어미가 아니라 명사 파생 전미사여야 돼요. 거꾸로 된 거예요. 잠이는 부사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니까
명사판 전미사가 아니라 얘가 이제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귿은 깊은에 깊다의 은이 전성어미거든요. 꾸며주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인 명사가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디귿의 잠은 이 잠이 깊은 잠이야. 깊은 잠이기 때문에 관형을 수식받는 얘는 이미 명사니까 당연히 서술성이 없지. 서술성은 동사와 형용사하고 뭐 나중에 치연 플러스 이다 정도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리을의 웃음은 요게 크게 웃음이어가지고 이 크게 용언의 어간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결합하며 이렇게 꾸며주거든. 아름답게 생겼다, 아름답게 피었다, 예쁘게 피었다, 똑같은 거지. 예쁘게 피었다, 아름답게 피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 명사 자리에 깊은 잠, 명사 자리에 요 앞에 부사어 집어넣으면 좀 어색해. 깊은 잠을 깊게 잤다, 깊게 잠하면 깊게 잠을 깊게 잠? 이상하잖아, 그지? 자, 리을의 웃음은 크게 웃음이라 그랬잖아요. 크게 수식을 받죠. 크게는 우리가 부사어라 그랬어요. 크가 용언의 어간이고 개가 어미인데 용언을 부사어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 그래서 부사형 전성 어미이고 이것들은 이제 이, 개, 도로, 아서, 어서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부사판 전미사인데 설성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즉 부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취급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부사판 전미사임을 잊지 마시고요. 문장은 짜임 가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400번대 500번대쯤 될 거예요. 자, 선생님 8월달까지 이 917제를 다 풀 건데 날마다 꾸준하게 해도 한 달이면 300문제밖에 안 하고 10문제 정도 한다 하면 지금은 10문제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한 30문제 정도는 해야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제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154번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나는 들에서 많은 비둘기를 보았다. 형태소로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해봅시다. 형태소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니까 이런 어떤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과 조사, 조사는 일단 쪼개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어미,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다 쪼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접사인 파생어는 안 나왔지만 접사와 어근도 쪼개고 우리가 합성어에서 어근과 어근도 쪼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애서를 애와서로 쪼갤 수는 없고요. 비둘기를 비둘과 기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 쪼개면 비둘기가 죽어요. 사랑합니다. 이건 이제 만이는 많이, 많게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쪼갤 수 있는 거야. 들에서도 들이, 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쪼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썰렁한 농담에서요.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떤 대명사는 자립이고 명사 자립이고 비둘기 자립이고 나머지 다 의존이네. 그리고 또 실질은 자립은 다 실질이야. 용언의 어간도 실질이야. 보다따의 보도 실질이야. 이렇게 분석해 놓고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형태소로 분석하면 보았다의 앗은 쪼개야 되는데 1번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고 자립은 나, 들, 비둘기 보았다는 자립이 아니에요. 형태소가 하나, 둘, 세 개씩이나 있는데 아니고 의존은 는, 에서, 은, 를, 보는 용언의 어간이니까 의존이긴 하지. 빠진 게 있나? 정답인가? 보만 하면 어떡해. 앗도 있고 다도 있잖아. 는, 에서, 아는의 은, 비둘기를 를, 앗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적절한 개수고요. 자립이며 의주 형식인 거는 가능합니까? 이게? 자립이며 형식일 수는 없지. 없어.
빵개. 실질이며 의존인 것은 여러분, 봐봐. 의존인데 실질인 거잖아. 의존이면 실질인 거는 용언의 어간밖에 없죠. 다시 적어볼까요? 용언의 어간만 의존이며 실질이니까 만과 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5번 볼게요. 형태에서 분석 한번 해볼까요? 명사, 조사. 조사는 또 붙을 수 있어요. 깨서는 격조사, 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도, 산을. 그리고 또 용언도 있네요. 오르다, 있다 있으니까 오르시고의 기본 용언 오르다예요. 오르 용언 어간에 시라는 선음어음이 고라는 연결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 어간, 어미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왕이면 명사 자립, 나머지 의존, 조사 의존. 오늘 도니까 그러니까 조사 왔으니까 앞에는 자립 명사가 되는 거예요. 산도 명사고요. 나머지는 다 의존이네요. 그리고 얘는 자립은 실질이고 용언의 어간도 오르도 실질이고 it도 실질이니 나머지는 다 의존이고 형식이 되겠습니다. 156번 볼게요. 이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면 암기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요. 어근과 접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요? 어근은 실질 형태소잖아요. 2번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 없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접두사, 어간의 품사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극히 드물어서 그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강마르다. 좀 이제 우리가 강조해서 깡마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르다는 동사인데 강마르다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얘가 이제 동사인데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게 이제 마르다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어떨까요? 접두사 대부분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은 먹다, 먹이, 아까 꿈꿈 뭐 그런 것처럼 전미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접두사도 가능한 게 있긴 있다 정도로 여러분 정답을 고쳐주세요. 전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접사는 기본적으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식하거나 덧붙여주고 특히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4번 선택지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냐. 파생어도 하나의 어근이에요. 봐봐. 놀이는 놀다에 이가 결합해서 놀이라는 명사가 됐으니까 하나의 어근 되는 거잖아요. 명사니까 여기에 어근인 터, 명사 터 결합하면 예?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IC 분석 같은 거 했을 때 파생어가 하나에 있는 합성어다 이런 설명했었죠? 4번 설명이 바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파생어, 놀이 파생어죠? 하나의 어근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파생어도 하나의 어근이야. 파생되면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명사가 된 거야. 명사는 당연히 하나의 어근이지. 책이 어근인 것처럼, 책상이 하나의 어근인 것처럼, 놀이도 하나의 어근이 되면 터라는 또 다른 어근이 결합하면 이건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근과 파생어가 결합하면 합성어가 되는 거 적절한 설명이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해하면 5번은 거저먹기. 합성어도 하나의 어근인 거 맞겠죠? 이런 어근, 또 다른 어근과 이렇게 된 합성어가 결합하면 당연히 합성어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 IC 분석할 때 많이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단팥죽이라는 게 단팥죽. 우리가 이게 단팥 플러스 죽인지 단 플러스 팥죽인지 헷갈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단팥은 없다 그랬지? 그래서 달다의 단, 팥죽의 죽이에요. 그러면 팥죽은 또 파트로 순 죽이기 때문에 어근, 합성어가 하나의 어근, 달다의 관형사형. 이거는 관형사형이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합성어가 되는 거야. 5번 선택지의 예문을 여러분 잘 떠올리면 어떨까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지요. 틀릴 거 없고.
156번은 모분 답안에서는 2번으로 제시했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강마르다는 형용사예요. 마르다는 동사고 때문에 바꾸는 게 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1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 형성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가 뭐냐? 그럼 단일어,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라는 거죠. 해봅시다. 열쇠, 단일어인가요? 아닙니다. 열쇠는 열다의 쇠예요. 열다는 여는 거죠. 어디 자물쇠를 여는 거죠. 여는 이 쇠가 이제 명사인데요. 어근인데 이것이 이제 여는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미사는 아닙니다. 명사인데 자물쇠를 따는 어떤 그런 쇳덩어리 이런 거예요. 명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열쇠는 열다에 열 리을이 있고 그럼 쇠니까 이거는 비동사적인가요, 선생님? 아니, 요거 통사적 합성어야. 자, 열쇠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렇게 하시고 합성어. 지우개는 지우개 파생어, 향기롭다 파생어. 바느질은 바늘을 꿰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서 이게 접사여서 바늘이 어근이고 리을은 탈락한다 그랬죠? 파생어. 헛돌다 아까 나왔었죠? 헛도는 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헛도는 거야. 헛돌다 하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어미고 파생어 돼서 1번만 합성어여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57번까지 했고요. 쌤이 틈틈이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쌤이랑 함께 이제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숙제로 또 이제 내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해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